안녕하세요. 한결 국어 강사 박서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의 변동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탈락, 축약, 첨가에 대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의문의 개수에 주의해서 수업 들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음절의 끝소리랑 구별을 유의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홑받침과 쌍받침이 적용된다고 우리 수업 시간에 1강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홑받침과 쌍받침이 아닌 겹받침이 적용되는 자음군 단순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1번의 예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자음대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발음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기역, 여기서는 미음, 여기서는 피읍이겠죠. 근데 이 피읍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다시 비읍으로 바뀌어서 리을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닭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요. 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삼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럼 읍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먼저 읍지라고 발음된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야겠죠? 읍지.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비읍과 지읒이 만나면 무슨 규칙이 적용된다? 된소리 대기가 적용된다. 그래서 읍지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거고 여기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여기서는 된소리 대기가 적용됐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리을 기역 같은 경우는 예외, 리을로 발음한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순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예외냐면요. 이 리을 기역이 용언의 어간일 때예요. 용언, 어간, 받침이 리을 기역일 때 어미 기역을 만나면 얘는 발음이 리을로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기역 만났는데 기역이 너무 세니까 이 기역이 탈락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다음에 외워줄게요. 그렇기 때문에 읽고의 경우에도 여기 어간 리을 기역에 어미 기역이 왔으니까 요거는 리을로 발음하는 예외 사항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해볼까요? 흑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지금 친구들 보면은 여기 흑과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똑같이 적용돼서 흘과라고 발음한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요 발음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요 흑은 뭐예요, 우리? 체연이에요. 체연은 여기서 말한 예외 조항, 용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외대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칙인 둘째 자음대로 발음한다. 요걸 따져서 흑이라고 해줘야 되고 그 뒤에 과 같은 경우는 기역 뒤에 기역이 만났기 때문에 과, 된소리 대기가 적용돼서 흑과라고 발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조건 보면은 여기 2번에 있는 요 6개 같은 경우는 첫째 발음으로 자음대로 발음한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목 같은 경우 첫 번째 목 그리고 요 안고 같은 경우도 안 그리고 우리 용언 어간 니은 뒤에서 기역은 된소리 대기 법칙 안고 그리고 여덜은 우리 여덥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앞자음대로 가야 돼요. 여덜입니다. 그리고 외골 우리 외골수 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리을 시옷의 경우는 외골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봐주면 되고 비읍 시옷 요 경우는 갑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만 정리되면 너무 쉬울 텐데 또 예외 조항이 있어요. 밥다의 경우인데요. 아까 우리 리을 기억을 통해서 눈치챘겠지만 요 경우는 두 번째 자음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예외입니다. 리을 비읍 이 예외 사항들 우리 딱 3가지 정도만 정리할 건데요. 어떤 식의 3가지냐? 자, 발다. 요 발다의 경우에 발다의 이 플러스
자음을 하는 경우, 그리고 넓다가 아니라 넓다처럼 넙둥글다, 아니면 넓적하다, 아니면 넙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리을 비읍을 비읍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조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처음 거 기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예외 조항까지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자음 탈락입니다. 먼저 자음 탈락에서 리을 탈락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리을 탈락은 말 그대로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조건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용언 어간말 자음 리을에 몇몇 어미가 붙었을 때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몇몇 어미라고 하는 거는 뭐 오, 아니면 뭐 여기서 비읍, 뭐 니은, 아니면 시옷 요런 것들이 등등 올 텐데요. 살다를 한번 봐볼게요. 살다에 우리 오가 붙은 경우, 그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 사오라고 해요. 그리고 살다에 우리 뭐뭐 합니다 이렇게 비읍니다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여기도 삽니다 이렇게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살다에 이 아까 사오처럼 할 때 주체 높임 시랑 오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사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 리을이 탈락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눈치챘겠지만 이제까지는 우리가 발음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요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우리 사오, 삽니다, 사시오 어떨 때 써요? 표기에 써요. 그래서 요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우리 발음이 아니라 표기에 반영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요거 포인트예요. 얘는 표기에 반영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봐볼게요. 두 번째 조건 보면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합성어, 파생어 우리 단어 형성 배울 때 배웠죠? 복합어죠. 이런 복합어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리을로 끝날 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요런 애들은 리을이 탈락한다. 그렇게 해서 소나무, 마소 이렇게 된 건데요. 단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봐볼게요. 소나무는 우리 솔잎이라고 하죠. 그 솔잎이 있는 나무인데 그 솔잎의 솔이랑 나무가 합쳐져서 이렇게 소나무가 된 거예요. 리을이 탈락해서. 이 단어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요. 마소는 말과 소가 결합한 거예요. 말과 소를 결합해서 마소라고 하는데 이때도 리을이 탈락돼서 마소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발음이 아니라 표기가 쓰인다.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음 탈락에서 히읗 탈락입니다. 히읗 탈락 중학교 2학년 때 다들 배웠을 텐데요. 여기서도 조건 어떤 거예요? 용언 어간일 때 자음이 히읗 받침이 온다. 그럴 때 모음이 붙으면 우리는 히읗이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음이 붙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의 수다? 형식 형태소일 때다. 요런 형식 형태소일 때 예시를 바로 봐볼게요. 자, 나아 어미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고 히읗이 탈락돼서 나아라고 발음돼요. 그 다음에 아는 같은 경우 히읗이 탈락되죠. 그러면 안은이 돼요. 근데 히읗이 탈락했는데 여기 이응은 우리 소리가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식 형태소가 왔으니까 연음이 그대로 돼서 아는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 다음 실어도 마찬가지. 여기 히읗이 탈락되니까 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왔으니까 연음이 돼서 실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이런 히읗 탈락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모음 탈락 정리할 건데요. 모음 탈락에는 읒 탈락이랑 동음 탈락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두 개 적었냐면 강일구 같은 경우는 읒 탈락, 동음 탈락 이 표현 말고 학습지 기준으로 모음 탈락이라고만 정리해서 요 두 가지를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강일구가 아닌 학교들은 이거를 나눠서 읒 탈락, 동음 탈락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봐보면 모음 탈락은 말 그대로 모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그 둘 중에 한 개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더 약한 애가 탈락하겠죠? 먼저 읒 탈락 볼게요. 우리 으 같은 경우는 그냥 기억해주면 돼. 으가 모음 중에 가장 약하다. 그래서 우리 으 같은 경우는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해요. 왜? 제일 약하니까. 예시 바로 봐볼까요? 크어서.
이 모음 으랑 이 모음 어가 만난 거죠. 여기서 가끔 어떤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여기 이응 만난 거 아니냐? 왜 모음끼리 만난 거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응은 소리가 없다고. 여기도 적어놨죠. 초성 이응은 음운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모음끼리 결합했다라고 보는데 이 경우는 가장 약한 으가 탈락합니다. 그러면 이 키읔에 서 이렇게 붙어서 커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따르 아 같은 경우도 이 모음과 이 모음이 만났을 때 으가 가장 약하니까 탈락시키고 따 리을에 요 아가 붙어서 따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아까와 마찬가지로 으탈락도 우리 커서 따라 요거 표기에 쓰는 거, 표기에 반영된다라는 거 우리 같이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 이제까지 표기에 발음되는 거 리을 탈락이랑 으탈락 이 두 가지 배웠어요. 따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담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보면 되는데요. 흔히들 우리 담가를 담거라고 잘못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경우는 우리 담그다에 어미 아가 결합된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여기서 요 으랑 요 아가 만나서 약한 으가 탈락되는 경우예요. 그렇게 돼서 얘는 어떻게 정리되냐면 담가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형 담그다라는 거 잘 정리해야 돼요. 담고가 되려면 기본형은 담구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담가가 맞다라는 거 으탈락을 통해서 같이 정리해 줄 수 있겠죠. 다음 동음 탈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음 탈락은 같은 동음 아랑 아가 만날 때, 어랑 어랑 만날 때 동일한 동음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같을 동자 해서 같은 음이다 이게 동음이죠. 이렇게 보면은 예시로 바로 적용해서 보면 요 용언에서 지금 똑같은 어간 아랑 어미 아가 만났죠? 그러면 하나가 탈락하는 거예요. 둘 중에. 근데 여기서 우리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논란이 있냐면 여기 어간이 탈락하는 거야? 아니면 어미가 탈락하는 거야? 라는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강일고 학생 같은 경우는 따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탈락되는구나 라고만 정리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에 대해서 배운 학교들은 혹시나 궁금하다면 학원에 와서 따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건너어서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어랑 여기 뒤에 있는 어가 만난 거예요. 똑같은 게 만났죠? 그래서 생략돼가지고 건너서가 된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생략이란 뜻은 둘 중 하나가 탈락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너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문법은 되게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요. 그래서 이걸 굳이 불필요하게 가아라고 할 필요 없고 건너어서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서 이렇게 정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디에 반영된다? 표기에 반영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음운의 변동 봤을 때 표기에 반영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표기에 반영되는 거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었냐? 우리 처음에 정리했던 리을 탈락 그리고 방금 했던 모음 탈락 두 가지 으탈락과 동음 탈락 그렇게 총 세 가지가 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특히 잘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탈락 정리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특히 잘 가져가야 될 거 우리 음운의 변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발음에 반영되는 경우 그리고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딱 세 개 빼고는 싹 다 발음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요 세 개만 여러분들이 따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개 아까 했던 거 체크해 볼까요? 리을 탈락, 으탈락, 그리고 동음 아어 탈락 이렇게 세 가지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교체 탈락까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축약입니다. 축약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운 하나와 다른 음운 하나가 만나서 새로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이런 축약에는 거센소리 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센소리라는 거는 한자로 다른 말로 해서 격음이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화자 쓰면은 될 화해서 격음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거센소리가 아닌 애를 거센소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센소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원래 거센소리와 세트였던 그 예사소리들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이 세트였던 기역이 히읗을 만났을 때, 디귿이 히읗을 만났을 때, 비읍이 히읗을 만났을 때, 지읒이 히읗이 만났을 때 이렇게 거센소리가 적용됩니다. 예시로 바로 봐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는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국화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과 히읗이 만났을 때 여기도 맏형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세 번째, 비읍과 히읗이 만났을 때도 구피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읒과 히읗이 만났을 때 이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몇몇 친구들이 요걸 헷갈려 해요. 잇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읒과 히읗이 만나는 거센소리 대기가 먼저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음절의 끝소리보단 거센소리 대기를 먼저 적용하자. 이 부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가입니다. 우리 첨가는 우리 아무런 의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만나서 새로운 의문 하나가 추가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서는 니은 첨가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니은 첨가는 말 그대로 니은이 덧붙어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니은 첨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외워줘야 돼요.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합어에서 라는 조건 1번, 그리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난다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뒷말은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 요거예요. 우리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는 건 반모음 이 이중모음인데요. 그거 우리 6개 외우라고 했었죠. 야여 요유 예예 이렇게 6개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니은 첨가는 우리가 100% 적용되는 발음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내신에서 뭐라고 배웠을 거냐면 수의적인 현상이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 수의적인 현상이다 라는 말은 100% 적용되지 않는다.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예시로 적용해 볼게요. 솜, 이불 이렇게 두 단어가 연결됐죠. 복합어 맞네요. 앞말이 자음 미음으로 끝났고 뒷말이 모음 이로 끝났네요. 그래서 요 경우는 솜, 니불,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맨입. 자, 두 단어가 연결이 됐네요. 지금 접사, 어근 연결된 파생어인데요. 여기 보면은 앞말이 자음 니은으로 끝났고 뒷말이 이로 됐네요. 그래서 맨, 닙 이렇게 연결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만 해서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모르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예시 하나만 더 적용하면요. 물약이 있어요. 이 경우도 물이랑 약이 적용된 거죠. 근데 이때 요 받침 자음 있고 뒷말이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야가 적용됐네요. 그래서 요 경우는 물, 약, 니은 첨가가 적용돼요. 그리고 이렇게 니은 첨가가 적용된 다음 리을이랑 니은이 만났네요. 뭐가 적용돼야 돼요? 유음화가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물약 이렇게 두 가지가 적용되더라. 우리 이거 기억해주면 돼요. 여기서 니은 첨가 그리고 여기서 유음화. 학교 시험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정리된 단어 준 다음에 서술형으로 여기에 적용된 음운 변동 두 가지를 쓰고 그 과정을 써라. 혹은 이 두 가지를 쓰고 최종 발음을 써라. 요런 시험이 강일고에서 기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 잘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니은 첨가를 볼 때 누구랑 자주 헷갈리냐면요. 우리 구개음화랑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자주 착각해요. 근데 요 구개음화랑 착각할 필요가 없는 게 구개음화랑 조건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교체입니다. 그러면 음운이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조건이 비슷한데 먼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게 비슷해요. 근데 얘는 딱 정해줘요. 자음 뭐 디귿 티읕으로 끝나야 돼요. 얘는 디귿 티읕이 제한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뭐가 또 똑같냐면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 요게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조건이 제한됐어요. 어떨 때? 형식 형태소일 때 라고 제한을 해줘요. 우리 니은 참가 같은 경우는 형식이든 실질이든 다 괜찮아요. 왜? 합성어는 실질, 실질이 만나는 거고 파생어는 실질, 형식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얘만 국외음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뭐를 한다? 국외음화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이 아닐 경우에 우리는 니은 첨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해서 정리해주면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모음 첨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모음이라는 거는 모음이 되다 만해져 단독으로 의문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요 조건 기억해줘야겠네요. 모음 어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그때 반모음이가 추가되더라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개어 같은 경우 자 개다죠. 이 어간 모음으로 끝났네요. 모음으로 끝났다는 건 종성, 받침이 없다는 거. 그렇게 어로 시작하는 어미네요. 요 경우에 반모음 이가 추가된다. 그럼 우리 어에 반모음 이가 추가되는 거 이중모음 뭐죠? 여죠. 그래서 여기는 개, 여 이렇게 온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요 반모음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요게 중요 포인트예요. 그럼 시험에서 개어는 개여로 발음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라고 나오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어가 반모음 첨가가 적용되면 개여가 된다 라고 정리되면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 지문 선지에 있는 표현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이 용례, 우리 항상 말했듯 예외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했죠. 요 경우는 우리 예외 사항이니까 따로 정리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 요 네 가지 같은 경우는요. 원래 표준 발음 인정하지 않는데요. 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예외입니다. 그럼 꼭 이 네 가지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원칙, 원래는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원칙의 경우는 되어가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반모음 첨가 허용해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되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뭐다? 피어다. 근데 반모음 첨가는 어떻게 해준다? 허용해준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칙은 여기서도 이온데 어를 뭐를 허용해주냐? 이유, 반모음 첨가 허용해준다. 아니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 안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 네 가지도 원칙은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이기 때문에 이 반모음 첨가를 허용해줄게 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요 표현들 미세한 차이 있으니까요. 요런 원칙 허용 표현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랄게요.